안녕하십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8월 한가위는 고향 떠나 먼지 가 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 몸과 마음이 피곤했던 우리의 떠났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향에 성묘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 찾아, 또 동기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나누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민족의 대제전, 우리 한민족만이 자랑할 수 있는 미풍양속의 하나인 한가위입니다. 더욱이 고국을 떠나서 멀리 일본에 가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매 추석마다 고국에 성묘차 오시는 모국 방문단이 계셨습니다. 올해로 벌써 그 10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1동포 여러분을 모시고 고국의 이모저모, 또 그분들이 한국을 찾아오시는 고국에서 느끼시는 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편의상 오늘 방송 도중에 몇 분의 함자는 밝힐 수가 없음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에 오래간만에 오셨죠? 예. 오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예, 23일 날 그러셨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네. 김 선생님도 오래간만에 오셨습니까? 네, 저는 만 10년 전에 제 1차 네. 모국 방문단 사업에 참가해가지고 네. 그 후에는 네. 그 선무당이 올 때마다 같이 오고 가고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은 오신 셈이 네. 되시는군요. 네. 저기 그 다음에 앉으신 분은 제일 거리민단의 중앙본부에 계신 강인환 선생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이번 일에 뒷바라지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 의뢰해야 할 일이니까요. 네. 이번에 함께 오신 분들은 전부 몇 분이나 네, 되십니까? 이번에 함께 오신 분들이 약 50여 명이 되겠습니다. 아, 예. 1,050여 1,050여 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즈오카 현에서 우리 동포들 위해서 애쓰시는 조삼계 선생께서 나와 계십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조 선생님도 자주 오십니까?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아, 예. 여러분들 일본에서 참 피곤하신 몸 고국에 오셔서 푸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한가위에 오시니까 좋죠? 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고국 땅 밟으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 이 조국이 여기까지 발달되었다는 걸 보면 참 문무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시기 전에 상상하시던 조국과 또 과연 와서 보신 참 육안으로 직접 보신 조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예. 좋아요. 참 좋다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 좋은가요? 근데 우리는 인마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개로 종종 그런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발전되었다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고향에는 이미 다녀오셨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가실 네. 도착하시자마자. 예.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는 전라도입니다. 아, 전라도 어디신가요? 뭐 어렸을 적 나왔다고 자기 고향 이름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다 이렇게 친척 간에 연락이 돼서 가시게 되겠군요. 네. 참 반가우신 상병들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시던가요? 경남 고성입니다. 네. 10년째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고향에 누구누구 계십니까? 저 어머니와 그리고 형님 아, 예. 그리고 어머님이 아직 계시군요. 네, 김 선생님 금년에 준추가 몇이신가요? 금년 봄에 61갑을 지냈습니다. 금년에 네. 한갑. 네.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꽤 연세가 드셨겠습니다. 네, 제가 7남에서 막내인데 칠남의 막내. 네. 막내가 이제 한갑이 지내셨군요. 네. 예. 금년에 99입니다. 장수하셨네요. 네. 또 장수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아드님 효도 때문에 이렇게 잘 사시는 분 아니죠? 아유, 이때까지 불호자로서 있었다 보니까는 네. 이제 앞으로는 허전노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건강은 어머님 건강이 네, 어떠신가요? 건강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제분 다 알아보시고. 네, 네. 아주 네. 기도 안 먹고 아하. 눈도 밝고 네. 식사도 많이 하고 네. 좋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어머님을 같이 이 자리에 모셨더니 얼마나 참 네. 좋을는지. 그러면 형제간은 다 여기. 일본도 한 분 계십니다. 네, 일본에도요. 네. 그러면 가족은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 네. 가족은 저하고 부인하고 네. 이남 일녀입니다. 네. 네. 5가족.
예. 자, 지금 선생님 이렇게 오셔서 이거 다니셨는데요. 예. 이렇게 와서 보신 그 도회지라고 말씀을 드릴까 서울 모습 예. 또 이런 그 발전된 조국의 모습에 대해서 우선 도시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도시도 많이 발달되었는데 제일로 더 크게 느낀 것은 저 현대 조선소가 네. 많습니다. 예. 정말 약 100만 톤급을 배를 만들게 되었다 보니 그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도 조선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일본 조선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거와 비교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그런지 일본 그 조선소 근데 들어갈 수가 없다 본 게 아, 네. 예. 그런 것은 잘 말 듣기는 그 현대 조선소서는 일본보단 더 높다. 아, 예. 그런 말 수준이 예, 높다는 수준이 말씀이죠. 높다. 예, 그런 말 들었습니다. 네. 요즘 국제 무역에서 조선업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설과 용량은 참 우리가 가진 게 아마 동양에서도 굴지에 일본을 능가한다는 말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야 저보다도 보신 선생님들의 말씀이 더 중요하겠죠. 농촌도 보실 기회가 계셨습니까? 예, 농촌도 금년은 또 풍년이 많이 되고 네. 그 여기저기 그전이 막 40년 전에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전부 농촌도 경기정리가 딱 되어가지고 네. 좋게 되었습니다. 그 떠나실 때 농촌은 어떠했습니까? 떠날 때 농촌은 그리 글자 그대로 예, 시골이었죠? 그렇죠. 돈빼미가 요리 되었다 저리 되었다 했는데 요새는 예. 경기정리가 딱 되어가지고 네. 이뭐 반듯반듯하게 잘 되었습니다. 네. 혹시 농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농민들하고도 접촉하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얘기해 보셨습니까? 예, 이제 아직은 못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가지고 아, 예. 그저 두루 살피시고 골고루 만나시고 예, 예. 보시고 싶으신 거, 잡수고 싶으신 거 다 잡수하셨으면 예, 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김 선생님 농촌에 가보셨습니까? 네. 저 시골에도 형님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형님이. 이 형님 농사 지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가거는 1년에 한 마지기 그 수국이 그 산데 그 시기에는 그 농약도 네. 그 좋고 네. 모든 것이 일하는 것도 수월고 네. 그러니 단튼 기계화를 아하. 써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도 이전에 논밭은 일이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딱 줄로 모셔가지고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 농사 일이 수월고 네. 그러고 수량도 요새는 많이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데 많은 불편도 없고 네. 이전에 생각하던 그런 곤란이랄까 빈곤이랄까 네. 그게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잘 산다. 아하. 이런 말 안 해도 자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랑하시는군요. 네. 그 실제로 김 선생님 가서 그 형님 사시는 형님 댁의 모습을 보시니 옛날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애를 때 어머님이 우리들을 케어한다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 네. 20마리인데 쌀밥이라고 먹어본 일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가니까네 와이 쌀밥만 이래 해먹노 내가 왔다고 이래 해주나 이러니까네 아, 그게 아니다 이래. 네. 우리나라 지금 네? 농사에 발전이 되고 이러니까 다 쌀밥 먹는다. 네. 보비밥 먹는다 하는 거는 참말로 네가 이럴 때 그 이전 말이다. 아, 네. 이런 식으로 뭐 자본에 지금 농사 하는 분들이 이전에 수확하고 지금 수확하고 물론 많이 양이 효이라니까 네. 그 가정 생활을 한 게 하는데도 이전간 다르고 그리고 쌍고기를 하는 산물을 이렇게도 이전에는 현금 수입이 없으니까 네. 막 김치 뭐 김치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곡성이 많이 소량이 많이 가사니까 그때 한 개 팔아가지고 하니까 좀 생고기도 그때 사물수가 있고 아, 그러니까 생활 풍수가 다 다릅니다. 수준이 좀. 네. 그러니까 일본 이상 높지 않을까. 저는 아, 그리 그래요? 생활 수준에서는 아, 일본의 농촌과 비교하셔서. 네. 아, 지금 일본에도 그렇게 많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네. 농가의 그 직생활 네. 같은 거 보면 참 비참합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정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주장 융이업을 네? 융이업 그게 뭔가요? 유기업이라고 밭짓고 아, 예. 예. 오락. 기업 네, 네. 오락의 관계가 되겠죠.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분들이 많이 그 사업을 하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그럼 지금 사시는 곳은 일본에서 사신 지 벌써 오래되시죠? 40년 꼭 40년. 40한 5, 6년 되고. 아하, 예. 네. 40년. 그 제가 말씀 듣기에는 그동안 그 일본에서 조총련계와 관계가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어떻게 지나시고 계십니까? 조청년 관계가 초반부터 무엇입니까? 우리 단체가 그쪽은 조선 사람이 했죠. 네. 조선 사람 단체가 되어가지고 이제 조청년이 생겨되고 그 네. 뒤에 이제 거리민단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러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민단으로 국적을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도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여쭤보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김 선생님도 그 전에 조총련 관계 하셨다고 네, 그러셨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게 우리가 해방된 그 10월 달에 네, 제1조선인연맹이라 해가지고 네, 전체 우리 동무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네, 그래 그 단체를 유지해 나가고 그 이듬해 민단이 또 조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된 조선인연맹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민단에 일이 전환하는 사람이 적었지.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오는 과정에서 조청년이 되고. 아, 그래서 저는 해방된 가지고 조선인 연맹이 결성되자 청년부라고 해요. 청년 동맹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소속으로서.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환해가지고 모국방문단 이게 참가 그때까지 네, 저쪽 일로 쭉 계속 딴 개인 사업은 안 하고 아, 조직 사업만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선인연맹으로서 하신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조총련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겠죠. 그래 조천년이 해산당하십니다. 예. 네. 125호 일본 정령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그 이름을 조총련을 변경했지. 아하. 네. 예. 그러시군요. 그 선생님도 조총련 관계에서 무슨 활동을 하시고 그러셨나요? 저도 그 지역 상공 그 회장을 지역 맡아서 좀 한 일이 있다가 지금은 그런 거 다 취업하셨습니다. 예. 뭐 그런 사상이나 이념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셨겠죠. 사업하시기 위해서. 예, 관계 없습니다. 역시 일본서 살기 위해서 이모저모 하시고 그러셨게 됐겠군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과 같이 일본에서 무슨 기업을 하는 사람. 네. 근데 지금은 일본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주는데 네.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은행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 융자로 잘 안 해주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민족 금융기관을 가지자. 네. 이래가지고 말이 올라오자 조천연계에서 먼저 그 은행을 조직했지. 아. 네. 그러니까 말이 선생님이 무슨 기업을 한다. 네. 그러면 융자를 해주고. 네. 이러니까 그 거래상 아. 또 이 뭐시라 합니까? 포합대가 네. 빠져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는 아하. 그런 기업자가 많이 있었죠. 아, 사업상 네. 관련이 되실 수밖에 네. 없었군요. 예. 그래 이제 말이 모금한 분달 간다든지 네. 인단 넘어간다든지 네. 이러면은 이때까지 조언하고 그래하고 말이 돈을 안 빌리고 있는 사람은 좋지만도 빌리기 위해서 네. 단장 일가서 해라 갚아라. 아.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는 그게 또 도화돼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 타국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거기에 조총련계가 자금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을 시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요즘은 괜찮으십니까? 선생님께서 사시기에? 네, 요새는 뭐 그대로. 예. 일본서 사시는 우리 동포들이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걸 알고 있고, 뭐 최근까지도 그 외국인 등록법에 대한 지문 날인 문제도 참 무척 신경을 써야 됐던 문제였고, 또 조총련계의 압력도 여러 가지 참 여러분께서 사시는 가운데 한두 번의 압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 일본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몇 말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방금 말하셨 일본 금융기관에서 우리 동포들의 융자가 잘 안 됐다. 네. 그리고 몇 년 전까만 이렇게 해도 일본 사람들은 국민보험이라 해가지고 일생관계. 네. 이것도 우리 사람들은 외국인이다 이래가지고 제공도 안 되십니다. 아, 보험. 네. 네. 의료보험이라. 의료보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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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청년이고 민단이고 사이 없이 네. 그거로 일본 정부에다가 강력히 요청해가지고 쭉 싸워 나왔지.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민단에서 제일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 하면 민족 권익 투장 목표로서 네. 그거로 주장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걸 또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참 모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모두가 일본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법적주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몹시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성원을 하고 있는데 잘 그 부탁하겠습니다. 뜻도 일본에 계신 우리 동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네. 일본에 사시는 우리 교포들께서는 서로 상부상조하시는 일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강인환 선생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 동포들이 서로 돕고 있는지, 돕고 있는 모습 많이 보셨겠는데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이제 우선 민단이 뭘 하는 데가 이 민단이냐 하는 말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단이 이 일본 지역에서 첫째 하는 네. 뭐 이 강령이 있습니다. 이 5대 강령에 의해서 물론 아까 이야기가 있었던 자기 스스로의 권익도 지키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 첫째로는 이 국위를 선양하는 네. 이 참 국시를 준수한다. 이게 뭐 첫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제일 한국인이 권익을 찾는 일. 뭐 그 이외에 우리 참 한민족의 을을 찾는 이 문화 사업. 예. 그 이외에 이 국제. 예, 참 일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과 참 친선을 통해서 이 같이 번영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 국제 친선. 또 하나 지금 이야기한 이 뭡니까? 이 민생. 예. 이 민생 문제는 이 아까 이야기가 있었던 일본으로 하여금 제일 한국인에 대한 이 차별 행정, 행정적인 차별. 뭐 이것을 우리 스스로 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도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 제일 한국인 스스로가 서로 도와서 서로 잘 사는 이러한 이 민생, 스스로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그 모국 방문단은 벌써 10돌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예, 10돌.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예, 됐습니까? 시작은 지금부터 꼭 10년 전이 되겠습니다. 예, 1975년
35년이 되겠죠. 네. 예. 그 당시 추석이 꼭 뭐 지금 무렵이죠. 아하. 예. 이 시작이 75년도가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예. 네. 어떤 동기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예. 7.4 남북 공동성명이 참 72년 7월 4일.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월남이 이 공산화가 됐죠. 그 네. 무렵에. 이 7.4 공동성명 이 3주년을 기해서 우리 민단이 할 일이 뭔가. 아. 예. 이게 이 차관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인도주의 입장에 의해서 이 자기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이 조청년 동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네. 저희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정부의 영단도 있었죠. 네. 그것이 바로 이 실천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제1교포의 조청년계고 민단계고 그런 걸 구별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시나 이 그죠? 조청년계를 대상으로 한 아. 민단계는 항상 자기 고향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한 번도 이 종전 이후에 자기 고향을 찾지 못한 조청년 사람들이 이 대상이 되겠죠. 우리 네. 옆에 앉아 있는 뭐 네. 김 선생의 경우나 아, 네. 그 옆에 앉아 네. 이정 선생의 네. 경우가 되겠죠. 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네. 한 것이 75년이 되겠죠. 아, 예. 조청년계를 주로 예, 대상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이 다소의 이 숫자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네. 이 거리민단의 집계로서는 약 정확하게는 3만 7천, 아. 이 4만에 가까운 이 조청년 개동포들이 네. 다녀갔지요. 옛날 같으면 서로 오시지도 못했고 또 그럼요. 받을 수도 없었는데 그렇죠. 예. 그 후에 참 그렇게 많은 예. 어쩐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신 다음부터는 자꾸 계속해서 풍년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금년도 오셨길래 예외 없이 풍년이 들고 참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조청년계 여러분들의 모국 방문에 대한 효과를 강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이 효과는 결국 이 저희들하고의 이 사상적인 대립을 네. 이 조청년 조직에 있던 사람, 네. 저희들은 이 참 자기 조국이 대한민국이다. 네. 이런 이 사상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 아까 이야기한 이 4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왔던 네. 효과라는 것은 그 4만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갔다 와서 과연 이 조청년에서 이야기하던 대한민국, 한국이 아니더라. 네. 그런 인식을 새로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인식을 통해서 이 민단 네. 단원으로서 이 80% 이상이 네. 참 지금 현재 민단단이 되어 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 선생의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성과가 되겠죠. 네. 예. 그 조청년계라고 하더라도 고향에 오실 수 있고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다면은 역시 이산 가족의 장벽에 그쪽 계통은 이미 그 장벽이 무너진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솔직히 말. 그러면은 지방에 계신 일본 지방에서는 교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조삼교 선생님은 시즈오카시라고 그러셨죠? 시즈오카 하마마츠. 그건 참 이름만 들어도 아주 조용하고 한가한 동네 같이 들리는데 그 동네에 그 우리 교포들은 어떤 반응과 표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예, 지금 저희 강조직 국장님이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하마마트 지부라는 곳은 일본 전국 거루민단 지부에 있어서 특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 졸설한 보편적인 지부의 하나입니다. 네. 저희 지부에 지금 현재 약 400호, 네. 400호 인구로서 약 1,500명이 저희들 지부에 소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성묘단 사업 실시되기 전만 해도 그러한 세력이 아니었지요. 네. 예.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이 성묘단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민단계에 있는 저희의 단원들이 본국에 오자면은 먼저 제외 국민등록법에 의한 국민등록을 영상 안에 해야 합니다. 아. 그 대행을 저희들 민단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영사사무 거의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적을 조총련은 거의 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상에 국적이 조선으로 되어 있기 따위에 아하. 그 국적을 영사관에 등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등록 수첩이 나옵니다. 네. 지금은 수첩이 나오기 전에 등록 완료증이 나와서 시청에 가서 외국인 등록상의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한 후에 등록증이 나옵니다만은 종전은 등록증이 바로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권 신청을 해서 여권 발급받아 처음으로 본국 고향 방문할 수가 있었는데 네.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인 대영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부가 조총련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서 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되기 전에 남하는 분들이 고향 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조선적을 한국적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북쪽에 가 있기에 변경을 하면 조총련의 뭐 가진 방해가 아. 또 북쪽에 연락서 자기 자제들 가 있는 부모 혹은 자제들 조카들에게 무슨 폐가 끼칠까 해서 네. 국적을 변경은 하지 못하되 자기 벌써 죽을 날이 되었습니다. 연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죽기 전에 한번 고향 방문하고 싶다. 네. 친지 방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는 마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민단 사무 절차상은 국적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 남북 공동성명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해서 공안에서 물론 우리 당시 대통령 각각에서 받아들인다는 일대응당이 있었기에 이 운동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조총련은 어떻게 선전하냐면 통일이 되면 남북 통일이 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통일이 되면 가자. 나도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은 통일이 되면은 지금 미제국주의자가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은 가기 싫다. 이런 말로서 기변으로서 그 늙은이들 아무 사상도 없는 늙은이들을 속여왔지요. 속여왔는데 그래서 고향을 가지 못하고 죽은 우리 교포들이 일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래서 천추한이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조총련들에게 통일은 너희들의 선전 목표가 아니다. 저희들도 한민족 전체가 통일을 지금이라도 통일된 걸 바라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선전을 듣고 고향 한 번 가지 못하고 일본서 썰어져 죽은 일서들이 얼마나 많아. 그 책임을 너희들 어떻게 지냐. 그러면. 저희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3만 7천 명이나 한 분들이 살아서 자기 고향을 직접 볼 수 있고 하니 또 제헤어 기쁨을 나누게 되니 이거 인도주의에서 이보다 더 성스러운 일이 어디냐고 그럼요. 이렇게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참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조총련계 방해란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김승열 선생님 그 조총련계가 선생님께서 고국을 방문하신다는 데서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체험이 계시면 몇 말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고국 첫 방문 당시에 현 상공회 부이사장을 네. 직책으로 있을 때인데 그러면은 자기가 단문 며칠 어디 간다 하면은 후식을 받아야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에 저기 먼 친척이 있는데 그게 좀 가겠다. 이래가지고 왔다 돌아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후식을 받았는데 2주일 걸렸어요. 네. 그래 와 일주일 하는데 2주일이 늦었나. 그래 내가 비행기에 잘 못 타서 네. 후쿠오카를 갈 긴데 서울로 갔더라. 아. 이런 식으로서 하는데 제가 그 버스보드로 네. 간부들 앞에 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러고 난 뒤에 조총련 계통은 뭐 참 약점 있지만
사상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상 사업을 하자. 그래 뭐 때문에 사상 사업을 하나? 이거 패배자 아이가. 네. 네, 패배자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서 근데 저쪽에서는 네가 계속 조청년에 이게 사업을 한다 하면은 하려 하면은 여기서 사상 사업을 하고 중앙에 가서 비판서 써내고 하하. 그 결과는 만경봉 안에서 결론을 주구만. 만경보 호면 그 네. 북부의 니가다에는 배죠. 네. 네. 니가다에 니가다에는. 네. 예. 도착하다 보니. 지금은 그 배가 딴 거라고 그러죠? 네. 지금은 삼지연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주거 부모 행위가 맞는데 뭐 때문에 패배자냐. 네. 그래가지고 늘 싸우십니다. 아. 이러하는데 제가 조청년 개통이 있을 때 한들에 거기는 인건비를 안 합니다. 네. 생활비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좀 보조 주고 그래 우리 동포가 가진 집에를 빌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싸우다 안 되니까네 네. 그분한테 네. 와 저는 패배자로 네. 너 집에 두고 있나? 이래 집에 후득이 안 놓으십니까? 참.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딸이 밑에 아이는 아직은 적고 위에 아이는 뭐 학교로 졸업했고 딸이 재학 중에 제가 선물을 참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들 집에 학생들 집에 네가 아버지는 패배자다. 아.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 말은 못 해도 와 아버지가 저랬는가 아. 이런 식으로 그해 졸업을 맞고 4월 한식 선무단에 아이들 눈을 비워야 되겠다. 네. 그래야 아버지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자기들이 눈을 부어야 자기들이 인식하지. 그렇죠. 그래서 데려오다가 조금 제가 하고 나는 이제 성무단을 인솔하려고 네. 막 준비하는 거. 그 동안에 어째서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공항 데려갔어요. 따님을 네. 납치해 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성무단 그 자금 인솔 자금이 있다 보니까 그냥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따님은 구출됐습니까? 네. 그칠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여기 나중에 왔군요.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따님이 와서 고국을 보고 가서 무엇이라고 아버지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참 눈 말아듣기 패배자. 아. 아니라 뭐 아들 그런 사상을 우리로서 네.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와서 보니까 네. 자기들 말을 하든 하고 틀린다. 이게. 아하. 네. 알겠습니다. 서로 지금 할머니가 계시니까 아이고 이 손이 왔냐고 이래 하지만 근데 일본에 조선 하보라고 사진 네. 한국 하보 보면은 이 집은 거 네. 찌개지고 네. 역전에 가서 그 네. 손님 오면 그 배달 네. 그래 서울 같으면 이 산 밑에 토자기집 네. 그런 거면 자꾸 선회를 하거든요. 아. 그리고 자기가 와서 보니까네 자기가 이때 받았던 교육하고 다르다 그래. 아하. 그래서 그 뒤에 돌아가가지고 너미 무슨 말하면은 당신들 그러는 보단도 한번 갔다 와서 보고 와서 말하시오. 그렇죠. 네. 백문이 그런- 불여일견이라. 네. 그런 식으로서 네. 우리 민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 상은 네. 지적해가지고 네. 작년에 참. 저 출가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참 여러 가지 수모를 많이 당하시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번에 오시는데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혹은 압력을 받으신 일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 네. 괜찮으셨어요? 네, 참. 돌아가면 또 아, 돌아가시면은. 네. 뭐 그러나 우리 고국에 6천만의 동포가 선생님 뒤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10년 동안에 우리 제1동포 그중에서도 조청년계의 모국 방문단을 알살하신 그 해외 동포 모국 방문 후원회 사무국장 임창환 선생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정혜실 아나운서가 그동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임창환 사무국장 나와 계신데요.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천만에요.
어제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예, 예.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남달리 바쁘게 보내실 텐데요. 예. 이 해외 모국 방문 후원회라는 것이 언제 조직된 겁니까? 1976년 3월 25일 사단법인 제1동포 모국방문 추진위원회로 발족이 돼가지고 77년에 그 성과가 좋기 때문에 77년에는 전 세계 전 해외 동포에게 그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해외 동포 모국방문 후원회라고 개칭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모두 몇 분들이나 계신지요? 네, 33분이 계시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총재께서 당연직 회장으로 이제 회장님을 이제 겸직을 하고 계시고 사회 각계 대표 저명 인사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네, 우선 KBS 사장님이 저희 이사님이시고요. 이해총 회장님, 또 변호사 협회 의장님, 뭐 이 법조계 하여튼 각계각층을 망라해 있습니다.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해외 동포들이 김포공항에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영접을 해서 호텔로 이제 모시고 가서 환영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3박 4일 동안 경주 고족관광을 비롯해서 포철,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이런 산업 시찰을 마치고 4일째 되는 날 부산 역전광장에서 해산을 해가지고 각자가 그 그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인솔하시고 직접 함께 행동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참 많으시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점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그 참 처음에는 그 박순천 할머니가 나오셔서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아주 애절한 환영사를 하시고 또 김희갑 씨가 나와서 굳세어라 금순아 그 아주 애절한 노래를 불러서 전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감동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사무국장직을 맡았습니다. 처음에 공항에 나가 보니까 그땐 지금처럼 자바라식 저게 아니고요. 타랍을 내려서 이 걸어 들어오는 김포공항 시설이었죠. 내려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분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그 공항 세관대 밖에 나오게 되면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얼싸안고 들고 울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옆에서 서서 보면서 제 자신이 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흔히들 최근에 이제 그 아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께서 모국방문 사업이 처음에는 상당히 강력적이었는데 요새 와서는 좀 시들해지는 것 같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공항에 매 팀이 올 때마다 제가 영접을 나가곤 하는데 그 얼싸안고 우는 그 폼이 이게 누가 시켜서 그 하겠습니까? 어느 배우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옆에서 볼 때는 참 콧등이 시큰하고 이 아주 그런 것을 항상 느낍니다. 이제 올해로 모국 방문 성묘단이 10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성과라면 수치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모국 방문 사업을 처음 시도하던 75년도에 일본의 거리민단과 조총련의 그 세력 비교부터 이제 해봅시다. 거리민단이 당시에 27만, 조총련이 22만, 정확하게 22만 2천으로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경과한 오늘에 와서는 민단이 31만으로 늘고 조총련이 17만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수적으로 우선 그렇고 그동안에 다녀간 분들이 약 4만여 명 되는데요. 이 중에 하면 약 2만 8천이 됩니다. 이분들이 민난으로 전향을 했고 약 4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정 한 세대에서 한두씩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약 잡아서 3만 세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만 세대의 세대주가 왔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되겠죠. 이게 조총련 세력이 22만이었다고 이제 하지만 약 3만 곱하기 한 4, 5명만 하더라도 약 10한 4, 5만이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 전향 62%라고 하지만 미전향자나 미방문자 할 것 없이 이미 자유의 물결은 숨어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동포들이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가 많이 조국에 찾아와서 서로 정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힘이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건 저희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글자 그대로 참 사랑에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많은 동포들이 오시게 되겠는데 강 선생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 2번이 네. 되겠습니다. 연 2번. 네, 한식, 어허. 그리고 추석. 네. 네, 아까 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이 우리나라만이 이 가질 수 있는 네. 이 참 추석. 그러면요. 이 특히 이 해외에 있는 네. 일본 지역에 있는 이 동포들은 네. 뭔가 추석에 대한 이 네. 참 이 뭡니까 향수라 그럴까요? 그럼요. 네. 예, 그런 것이 더 짙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 조총련 동포가 앞으로 계속해서 네. 이 아까 말씀드린 한식 추석 네. 이 연 2번에 걸쳐서 네. 계속해서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이- 해외에서 사시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밖의 세계 어느 지역에든 송편을 빚어 먹을 수는 있지만은 고향 산천에 솔나무 잎이 박힌 송편은 역시 고급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동안 조삼계 선생은 오래도록 일본에 계셨는데요. 일본에 계시면서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까? 마이크를 좀 대시고 하시면. 예. 제가 1968년에 네. 처음으로 고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향이 김천입니다. 네.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분들, 조카들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막 거리하고 동경하고 있었으나 그때 제가 제 소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느낀 바 그때는 아직 지금과 같은 형상이 아니었었습니다. 네. 제가 2월 말에 왔습니다마는 산에 나무는 없고 네. 벌거숭이지요. 그야말로 아까 정 선생님 말씀 농지 되지 않고 말이죠. 그야말로 제가 거민단의 각 단원들이 오지 못하는 단원들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 고속버스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요. 네. 일반 버스 타고 새벽부터 제가 부탁을 응하기 위해서 전라도 전부 돌았습니다. 한심하였지요. 네. 예. 그런데 올 적마다 그때 제가 다녀간 소감을 제 총회 보고서 썼습니다. 네. 어떤 서울에서 그때 노스웨스트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자리고 칼이고 뭐 별별 항공사 들어왔습니다. 네. 울산 말입니까? 포항만 외를 지내서 가는데 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우튼 우리나라가 발전하다. 네. 예. 네. 자우튼 꽃피기 위해서 망우리진 꽃이 망우리진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저를 봤습니다. 그 박 대통령이 국력 신장을 위해서 경제기금을 잡아서 얼마나 썼습니다만 얼떡마다 제가 비행기 위에서 봅니다. 네. 나무가 조금씩 묻들고 말이죠. 네. 저 고속도로가 되고 네. 농지 굉장히 잘 되고 네. 그 방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실 겁니다. 저희들은 일본에 살면서도 자나깨나 한국이 잘 되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을 이-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방송을 일본 국민이 들으면 재미없습니다. 네. 태평이 가을에 태풍 올 때 저희들은
태풍이 한국에 가면 걱정입니다. 저희들 사는 일본 피해들거든. 일본의 태풍이 와줬습니다. 그러한 심리로서 고국을 사모하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때 지금 들에는 황금빛이 물어있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고향을 동경하는데 앞으로 86 아시안 게임은 88 아시안 주는 하나님 얼마나 강원입니까? 네. 예. 그래서 저의 이 심정 거름인다는 심정입니다.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심정입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조 선생님 비롯해서 모든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조국이 금년에도 태풍이 7번 지나갔지만 끄떡없이 참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마 이것이 모든 우리 한국 민족들이 해외는 물론 그저 세계 도처에서 나라와 조국의 걱정을 하는 그 사랑의 표상이겠죠. 그러면은 참 이렇게 여러분께서 오셨는데 우선 정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고국에 오셔서 우리 같은 식구들끼리 한 피와 한 민족 한 결의끼리 뭐 남기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이 기회에 해주십시오. 나쁜 일 말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조카들도 많이 있고 보니 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따뜻하게 먹고 살고 있고 그런 걸 보면 그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네. 예. 이번에 가시면 언제쯤 또 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매년 와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 봄에도 오신다는데 봄에도 오시고 가을에도 오시죠. 예. 꼭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김 선생님 오신 김에 뭐 남기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 자신은 우리 고국에 남긴 점이라도 없습니다. 네. 단순하게 내가 여기 와서 제일 첫 번째부터 우선 느낀 게가 일본에 여기 오늘 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과 비할 때 저것도 어릴 때 그렇던가 네. 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은 자유주의라 해가지고 묻지 않으면 뭐 부모들 자기 부모라도 치고 길가 가다도 저것들에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네 젊은 청년들이도 나만이 존경하고 네. 친구들에 이해해주고 네. 그러니까 눈질이 보는 눈질이 달라요. 네. 예. 그러니까 나는 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간다 하면은 네. 조금 더 또 이게 좀 살아나주면 그렇죠. 네. 모쪼록 이렇게 오래간만에 고국에 오셨는데 이번에 고국 방문이 좀 즐거운 여행이 되시고 또 참 마음과 몸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국에 찾아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걱정을 한답니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며 이것이 동포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고국에서도 언제나 그 사랑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고국, 모국 방문에 길에 오르신 제일 교포들 몇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